왜 모두가 금리 인하만 기다릴까?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 버스 기다리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버스 지금 중동 한복판에서 기름 떨어져서 멈췄습니다. 2026년 2월 미국에서 무려 9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률은 4.4%까지 치솟았죠. 누가 봐도 당장 금리를 내려서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타이밍인데 제롬 파월은 왜 여전히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버티고 있을까요? 혹시 연준이 우리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소름 끼치는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찰을 공개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간절하게 인하를 바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표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장기 실업자 비중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환호합니다. 고용이 깨지니 이제 연준도 무릎을 꿇고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위험한 짝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왜 끝까지 버티는 걸까? 시장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입장은 단호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지난 1월 28일 FOMC 성명서를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죠.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정복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해맥은 기준 시나리오상 정책은 상당 기간 동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는 3월 3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뜨거워 방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물가가 내려왔다고 보지만 연준은 2%라는 목표치에 안착했는지를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라는 괴물이 아직 안 죽었다. 물가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CPI는 2.4%, 근원 CPI는 2.5%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9%를 넘던 시절에 비하면 엄청난 하락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시각에서 이건 아직 완전히 끝난 물가가 아닙니다. 서비스 물가와 생활 물가 체감 영역은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IMF 역시 글로벌 물가 둔화 흐름은 맞지만 에너지 충격 같은 외생 변수가 생기면 이 경로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물가라는 괴물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며 연준은 그 괴물이 다시 살아날까봐 금리라는 무기를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꺾여도 금리는 안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경기가 나쁘면 무조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약한 고용과 육아발 인플레이션 우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연준은 지금 고용 부진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재점화 리스크를 더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즉, 고용 지표만 보면 인하 논리가 생기지만 에너지발 물가를 생각하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충돌이 시장이 기대하는 인하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연준은 지금 경기 둔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뛰면 모든 계산이 꼬인다. 지금 이 모든 방정식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는 바로 유가입니다. 이란 충돌 장기화 우려로 세계 원유 및 가스 생산의 약 20%가 차질을 빚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아시아와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미국 헤드라인 CPI가 28bp 상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원래 미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브렌트유 가격을 58달러 수준으로 봤지만 현실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 83달러를 넘어서는 등 훨씬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대비가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금리 인하 직전에만 보이는 신호. 그렇다면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신호를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연준 내부의 목소리 변화입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관세 효과를 제외한 물가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더 중립 수준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비둘기파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주류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습니다. 물가는 안정세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와 원화 약세가 발목을 잡고 있죠. 특히 원화가 달러당 1,505.8원까지 밀린 상황에서 하느니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글로벌 IB들의 전망 수정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BOFA는 최근 중동 리스크를 이유로 인하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시작할 때가 진짜 타이밍입니다. 금리 인하, 축제일까 재앙일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대가 하워드 막스는 쉬운 돈의 시대가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항상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잡혀서 내리는 인하는 축제일 수 있지만 경기 둔화와 신용 경색 혹은 전쟁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인하는 자산 가격에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폴로의 토르스텐슬록은 시장이 과도한 인하를 기대할 때 그것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 왜 인하하느냐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내리는 건강한 인하인지 아니면 경제 어딘가가 망가져서 내리는 긴급 처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분만이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